예. 선거 끝났거든요. 예. 선거 끝났습니다. 예.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 여러분 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오셨죠? 네! 8축인데, 여기는 이제 밴드도 두 곳이 같이 오셨고, 시민광장 회원들이 오셨는데, 사실 제 팬클럽은 처음에 한 1999년, 2000년 무렵에 작가 팬클럽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치인 팬클럽으로 갔다가 다시 작가 팬클럽으로 왔다가 지금 연예인 팬클럽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 예능 프로는 안 나가봤는데 그것도 요새 좀 하나 하자 그래서 어제 티저가 나갔는데 그냥 좀 공부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좀 이제 세상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직 이제 우리 대통령 가신 날 연하잖아요. 이제 오늘이 된 경위는 사실 저 때문인데 23일이 올해는 주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 못 찾아뵙기 때문에 그 전 주말에 가기로 됐었는데 제가 그때 또 촬영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같이 못 간다 그랬더니 일주일 땡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예정에 없이 일정 변경하신 우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뻔뻔하죠? 네. 연예인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 힘들어 스케줄. 그렇죠. 팬들이 연예인 스케줄에 맞춘다는데요. 힘들어. 대통령 떠나신 지 8주기 다가왔는데 여러분들도 지난 한 3일, 사흘 동안 물론 대선 하던 날도 마음들을 많이 졸이셨겠지만 저는 JTBC 개표소에 앉아가지고 그냥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깜깜이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되게 500만 표 이상은 이길 거다 이렇게 알고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있었고요. 개표가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죠. 출구조사 나오고 나니까 곧바로 당선자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고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뭐 JTBC는 막 그래픽이나 이런 경마보도 준비하는 식의 걸 안 하고 그냥 차분히 결과는 확정된 걸로 보고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거 보시면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야, 기분 좋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난 3일간 제가 일을 못했어요. 제가 주말까지 책을 한 권 써야 되는데 이게 한 10분 단위로 자꾸 뉴스를 클릭하게 되고 그죠? 일이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뭐 청와대에서 저도 스카우트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용모가 딸려서 이걸로 인성 기준 확실하다. 파이팅. 거의 인성 기준 확실하다. 거의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를 보면 증세 없는 안구복지 그런 돈 안 들이고 국민들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풍경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에 든든한 대통령, 더 준비된 그렇게 좀 술러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때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입성하시니까 거기 박근혜 씨는 옛날에 거기 살기만 했지 거기서 국가 운영은 안 해봤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5년간 여민관에 근무하면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모든 풍경이 그때 하던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다 하던 건데 지금 와서 왜 새로운 것처럼 보일까? 이상하죠? 예. 그 원래 여민관에 근무하던 참모들이 새벽에 7시에 출근해, 7시도 전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점심밥 먹고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서 커피 들고 다면서 자기들끼리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되셔가지고 하니까
좀 이게 새로워 보이는 거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다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우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으로 미루어서 틀림없이 지난 시기 한동안 대한민국이 비정상이었다. 그런 걸 새삼 확인하게 되고 지금 국회에 법 개정한 거 하나도 없죠? 새 정부 출범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 개정한 거. 제도 변경한 것도 없죠. 딱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죠. 그래서 지난 5년 전 선거 때 구호가 그 얘기였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똑같은 제도에서도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이 도드라져 보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겪고 상식적인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확 다르게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친구잖아요. 옛날에도 친구 대통령이 있었죠. 전두환 친구 노태우 대통령. 함께 목숨 걸고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번은 함께 목숨 걸고 인권운동을 했던 분이, 두 분이, 예전 그 동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보고 대통령 깜이 되냐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깜 됩니다. 왜? 문재인 친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동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이제 그 뭐 때문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닥치고 여러 가지 불운도 겹칠 수 있고 또 장애물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옛날 변호사 시절에 우리 노 대통령님이 막 길바닥에 들어눕고 막 사방 최루탄 쏘는 데 다니고 그렇게 막 싸우고 다니실 때 차분하게 사무실을 지키면서 모든 일들 다 처리했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평정한 그런 분위기에서 5년간 해 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대통령님이 친구가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대통령 되신 거 보고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면서 제가 약간 애도의 기간이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새삼 느꼈어요. 오면서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웃음꽃이 터지고 그냥 막 좋고 여기 와도 안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또 저보다 더한 분도 계시고 좀 덜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애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는지 제 꿈에 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박근혜도 몇 번이나 나왔는데. 진짜로 8년간 한 번도 꿈에 못 봤어요. 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애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데 가셨어요. 세월호 아이들은 아직 애도를 시작도 못했어요. 우리가. 애도를 아직 제대로 된 애도를 시작을 못했고요. 지금 세월호는 우리가 8년 전에 서울광장에서 연결식을 하기 전 상태라고 봐요. 근데 그 뒤로 우리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애도가 덜 끝난 것처럼 세월호 아이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애도를 우리가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떠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애도할 만한 상황을 맞이해서 제대로 애도하고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전이지만 당선 확실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했을 때 맨 먼저 4.16년대 그 단원고 아이들 부모님들을 만나서 큼지막한 노란 리본을 오른쪽에 또 하나 얻어다시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날도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건 뭐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모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짤막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록 영화 다큐 영화가 지금 개봉 직전이죠. 이제 한 열이틀 있으면 개봉되나 봐요. 저는 그 시사회 초대가 있긴 했는데 또는 뭐 이렇게 GV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초대를 받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양했습니다. 좀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다큐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그걸 했는데 또 그 영화를 보는 게 되게 좀 겁이 나요.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그 감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사양하고 시사회도 안 갔고 나중에 개봉하면 그냥 제 아내하고 같이 그냥 영화관에 가서 보통의 관객들 틈에서 그냥 조용히 영화를 보려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컸습니다만 이게 언제 애도가 끝날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 그분을 생각할 때 젖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 그 감정은 때로 그리움이기도 하고요. 분노, 원망 또는 미움 이런 아주 따뜻하고 밝은 감정과 어둡고 공격적인 감정이 뒤섞여서 제 마음에 차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마주하기가 좀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저도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리움만 남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 그리움의 뒤를 따라서 들러붙어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이 안 생기는 그런 날을 빨리 맞이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먹은 만큼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그 영화를 또 보면 또 그런 대립되는 감정에 휩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떠나가신 대통령님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좀 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대통령님도 그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남긴 글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당신께서는 다 그렇게 정리하고 떠나셨는지 몰라도 남은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꼭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어떤 대상이 있는 원망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을 떨쳐내고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오로지 사랑, 그리움 이런 따뜻한 감정만으로 그분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오늘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해치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면 많이 덜어내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요. 예전에 제가 대통령님하고 대화 나눴을 때 그런 기억이 있죠. 노무현 시대는 올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그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뭐 안 계시면 어때요? 뭐 어차피 그런 세상 갈 텐데 가면 되죠. 그게 돌아가시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그런 세상이 오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 날을 못 보더라도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통령님은 결국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지만 솔직히 전지전능한 능력자도 아니었고요.
능력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판단착오를 하기도 하고 분을 못 이겨서 싸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용기가 좀 부족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다 못 이루었던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 떠나셨지만 대통령 안 계신 중에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나흘째를 맞고 계신데 오늘 주말이라 이사뉴스 말고 뉴스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언제가 되면 이 부정적 감정을 떨쳐내고 그분을 회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100% 완벽하게 좋은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이 이루었어.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또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는 상황이 되면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애도가 완성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애도를 충분히 했다라고 느끼는 어떤 시점,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우리 개개인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제도가 우리의 인간다움을 해치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애도는 1차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에 대통령과 또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어디서 보면 뭐 일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그냥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안 하려고 할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안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음속에 그런 그리움이나 희망 이런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원망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강제 권력, 공권력을 다루는 자리로 가게 되면 그게 저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기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정치를 펴는데도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이나 그 전부터 제가 뵈면 매번 제가 놀라던 게 그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대하면서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기에는 그분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런 게 없거나 또는 있긴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내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에만 남들이 못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까칠까칠하고 뾰족뾰족해요.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의 조각들이 튀어나가고 사람들이 그걸 감지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걸 제가 지난 5년 또는 지난 8년간 배워왔지만 느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예전에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데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좀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스러운 분이고요, 진짜. 그리고 뭘 안 해드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셨어요. 뭘 해드리고 싶은 분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막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뭘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 하면 좀 기대도 괜찮겠다 싶은 분이에요. 그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지자를 굉장히 고달프게 만드는 지도자셨어요. 뭐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는데 맨날 마음 쓰고 안타까워하고 뭐 보태드려야 되는데 막 안달복달하고 이런 지도자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잘 안 어울려. 그건 정숙 씨한테만 그런 거고. 그죠? 정숙 씨한테만 그런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뚝뚝하고 그 말도 맛깔나게 못하시고 애정 표현도 별로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왠지 내가 어려울 때 좀 기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세요. 그런 지도자가 더 낫죠. 지지자 입장에는. 그죠? 지금 딱 보내놓으니까 혼자 살아서 자시잖아요. 지금 뭐 버텨드릴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든 게 없어요. 지금 3일 동안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근데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에 6,000명 비정규직에 앞으로 3,500명 더 뽑으면 10,000명인데 그걸 다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공항공사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비정규직을 좋아했고 지금 대통령은 정규직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괜히 대통령이 거기 가셨겠어요? 다 실무자들이 지금 청와대 참모 실무진이 없어요. 아직 수석만 임명이 돼 있지. 근데 인수 TF라고 지금 한 50명 들어가 있다고 신문에 났죠? 거기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뭐 좀 해보세요. 뭐 공사사장 계속 하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좋아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정규직화 10,000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님 첫 번째 외부 일정을 거기 잡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이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 정규직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간단해. 이걸 왜 못했는지 몰라 예전에.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힘으로 권력으로 손이 닿는 데까지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면서 또 법과 제도를 손봐서 전체적으로 이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한 5년 후에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쯤이면 저도 이 봉화마을에 와도 슬픈 감정이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안 느끼면서 묘역에 참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제가 그 정부 공무원은 안 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후보 시절에 당선되시고는 제가 못 뵀어요. 뵐 수가 없죠 이제 아무렇게나. 그전에는 제가 전화번호도 알거든요. 이렇게 문자 드리면 콜백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함부로 문자 한칠 하면 비선되잖아요. 그래서 비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안 드리고 연락도 안 합니다. 바쁘시니까 저한테 연락하실 일도 없죠. 예,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뭐 잘 되게 힘은 보태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는 저 말고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을 안 써서 그렇지 그전에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이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있고 그중에는 각 분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쓰시면 되고요. 제가 근처에 가면 저 노무현 정권 제2기 옛날 쓰던 사람들 데려다가 중고품 가져다가 뭐 칠세로 해가지고 또 쓴다 이런 얘기나 듣지 별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국민 추천 받을지 모르지만 암만 추천해도 저 안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추천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러면 뭘 할 거냐라고 말할 때 제 지금 평당원이잖아요. 정의당에 좀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보정당이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요. 그거를 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 설전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매주 하여튼 정리정돈을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매주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회들도 좀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정부 당시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기자실 대못질 사건 그 원인 제공자가 저거든요. 그 무슨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그 산모 어린이 뭐 등등 이런 의료비 보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대통령께 이제 보고 드려서 결재를 받고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얘기해서 예산을 뒷받침받기로 하고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보도가 전부 다 하나같이 재원 대책 없는 장사진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모든 언론에. 대통령께서 그때 베트남 출장인가 어디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갖고 보니까 내가 청와대 관저에서 보고받으면서 관저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었거든요. 관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되게 좋다고 이거 근데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아쉬워했던 정책들이고 좋은 대책도 다 해줬는데 어떻게 기사가 하나같이 나갔냐. 이거는 기자들끼리 담합해 갖고 쓰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자실을 다 없애고 브리핑룸으로 바꾸는 그런 조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러 왔어요. 그때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복지부 기자실의 직원들이 기자들이 저한테 한 10분이 몰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이랬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5년 동안에 제가 느낀 게 참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지금도 이제 보수 정당들이나 보수 언론들은 지금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지만 좀 있으면 이제 정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더럽다 이런 식의 그를 할 거예요. 그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뭐 100% 한다라고는 말을 안 드릴게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저희 진보 언론이라는 데들도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언론인 진보 쪽은 언론인이 지식인 그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수호자, 정의의 수호자.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는 얘기를 하면 어용이 되기 때문에 어용이라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못한 것만 골라서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언론의 생리예요. 이게 잘한 거를 얘기하는 순간 니네 친정부 신문이지 어용 신문이야 이렇게 비난받으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해주는 기사는 안 쓰게 돼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한 기사는 안 쓰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쓰면 나쁜 거 잘못한 거 비판할 거를 99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과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부처럼 돼버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는 참여정부 5년 내내 그런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어떤 신문에서는 뭐 언론은 어용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칼럼을 써서 제가 한 말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칼럼도 봤는데 어용 언론 되라고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 바란다고 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론을 원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리가 그런 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바란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뭐길래 언론 보고 어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어떤 신문사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보고 그거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런 게 되리라고 기대도 안 하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그 신문을 운영하시니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난데 내 건데 파이팅!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이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모두 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거기 뭐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요. 제가 진보 어용 지식인 되겠다고 그래서
거고요. 밤거리를 다니면서 호신용 무기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밤에 퍽치기를 당했어요. 호신용 무기를 잘 안 가지고 어두운 밤거리에 간 실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퍽치기 한 놈을 욕해야죠. 퍽치기 한 놈의 죄가 99면 퍽치기 당한 사람의 잘못은 1밖에 안 돼요. 그 잘못도 누구한테 해를 끼친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대비를 충분히 못한 거에 불과해요. 그럴 때 밤길 걷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기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사실을 보도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진실을 말하는 기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럴 때 그거는 퍽치기 한 놈을 욕해야 돼. 그 놈을 99번을 욕하고 그러고 슬쩍 너도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실수, 그들이 하는 잘못, 이것만 99개를 채우는 이런 거는 소신에 따라서는 언론사들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기대고 싶고요. 좀 제가 가까이서 힘을 보태지는 못하지만 좀 대통령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지금 3일 동안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리버럴이라 지시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데요. 세상에 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겹게 들리다니. 1호 지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2호 지시 국정교과서 폐지. 그래, 이렇게 재량권 행사를 안 할 거면 전공개시를 뭐하러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까이서 못 도와드리니까 죄송하긴 한데 힘 많이 써주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기댈 수 있는, 저는 인천공항의 그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이렇게 눈물 닦는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10,000명에서 시작해서 10,000,000명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진보 오용지식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리 주세요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알아서 해요. 뭐 청와대 로비에서 어디 프로그램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제 힘으로 할 겁니다. 다 제 힘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어용하는 거예요. 뭐 윤창중 전 대변인처럼 뭐 자리 하나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칼럼들 그렇게 써제끼다가 가서 대통령 대변인 가서 성추행 해가지고 사고나 치고 이런 게 어용이죠. 이런 게 어용이에요. 편들어 줄 거면 자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한 어용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어용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어용 시민 하려고 그러는데 어용 시민이라는 건 없어요. 시민은 그냥 시민이에요. 주권자예요. 주권자로서 모든 주권자를 대표하고 모든 주권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보면서 나무랄 거는 나무라고 힘 실어줄 거는 힘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시민이 진짜 이 깨어있는 시민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도 시민으로서 보통 시민의 관점에서 그렇게 의사표현하고 힘을 보태시고 18원 후원금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국회의원 전화번호 알더라도 문자 폭탄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런 게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18원 후원금 보내고 문자 폭탄 욕설 보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기 한국당 당원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한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정 욕하고 싶으면 뉴스 인터넷 포털에 뉴스 댓글란에다가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지 말고 훌륭한 언어로 세게 욕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그런 걸 하면 또 대통령을 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발 18원 후원금 이젠 좀 그만하시고, 그죠? 제가 정부에 있으면 이런 말도 못해요. 국민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되니까. 저도 평범한 시민이니까 저는 18원 후원금 이런 거 18원 아까워가지고 절대 안 보내요. 18원도 아깝잖아요. 예. 그리고 문자도 다 요금 들어가잖아요. 그거 역술 문자를 왜 보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한 2시쯤에 저기 권양수 여사님하고 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말씀 드리고 뭐 사진 찍으실 분들 찍고 노래 한 곡 그리고 저는 부르고. 이제 노래는 안 부르시나? 저기 여사님께 좀 노래는 인사드리고 안 하시나?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개만 받을게요. 1개는 뭐 안 받아요. 예. 노래 안 하시나? 노래 평소에 제가 그 도지사 하실 때도 뭐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요? 그런 말 하나 없는데 막 왜곡하시네. 분명히 다 들으셨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정치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론 활동을 하겠습니다. 잡아가라! 예. 또 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너무 힘차게 드셔서 질문 드릴게요.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 우대하면 또 비싼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충북 청주에서 온 송선영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지금은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은 세상이 편한 세상이 되면 꼭 정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닙니다. 예. 질문은 아니지만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편안한 세상이 되는데 뭐하러 정치를 해요? 정치는 세상이 안 편안하니까 하는 건데. 작가님 마음이 편안하지. 제가 편안할 때요. 네. 예, 근데 세상이 편안해져야 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갖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하기 때문에 정치를 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안 편안할 때는 제 마음이 불편해서 정치를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또 딴 분을 찾아보세요. 좋아할 만한 정치. 그럼 이제 편안한 문재인 세상이 대통령 청와대에 계신 오면은 동안은 열렬히 좋아해 주시고요. 문팬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해서 시민광장에서 침투를 많이 했대던데 문팬도 이제 더 많이 가입하고요. 거기서 문팬은 정치하지 말고 맨날 넣으십시오. 현직 대통령 팬클럽은 그냥 노는 거예요. 가서 국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돈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 제도를 때로는 바꿔야 되는데요. 또 제도를 바꾸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던 시절에 많이 느낀 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시민들의 생각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저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좌파 독재 정권.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전 세계적 조류와 거꾸로 가. 대통령 재량권 행사 한계는 없나. 이런 소위 미다시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 훈훈하게 보도를 할까? 보면 지금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 사회적 불평등, 차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목격한 여러 상황 그리고 우리들이 했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편하게 대통령 하시게 시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일에 그렇게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좋은 사람이 대통령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요. 저기 작가님 질문이 있는데 궁금해서 딱 하나만 짧게. 세상이 편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세상을 유지할 평화 유지군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되면 저도 나이도 많고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40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좀. 그거는 우리 그거 문재인 여는 대통령도 여고. 연세 너무 많아서 대통령 됐어요. 5년 전에 됐어야 됐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51살 된 비서실장이 젊은 비서실장에는 얘기 좀 안 나오게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지도자는 젊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출마하셨던 분들은 그만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십도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다 좀 더 한 10년 이상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자동 아웃이잖아요. 그죠? 저도 5년 후면 벌써 6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네. 63? 자, 이제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사진을 좀 찍긴 찍으셨는데 유수암호 밴드 단체 사진 못 찍어서 지금 예, 저기 대기 중이셔서 그거부터 찍고요. 그 다음에 좀 한 10여 분 사진 촬영하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인기 방송인이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 이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삼호 밴드에서는 별도로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여기 저희 계신 모든 분들하고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